제일 난감한 경우가 진짜 본인이 발기력이 떨어져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보형물을 했는데 사모님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사정이 언제세요? 그러더니 부인이 한 일주일 됐는데요? 그랬는데 남편이 아니 어제인데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의사들 퇴근 후 저녁. 작년 가을 1년 전에 저희가 9번째 촬영을 마치고 다들 바빠서 모이기가 어려워서 오늘 드디어 25년 가을 이렇게 1년 만에 교대역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진료실 스튜디오에서 너무 지루한 교과서적인 내용만 딱딱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런 자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교대역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서 왔고요. 오늘 저희가 교대역에서 맛있게 먹을 음식은 바로 바지락 요리입니다. 저희가 바지락 생각하면 항상 바지락 칼국수만 생각을 하고 또 바지락찜? 그 정도만 생각을 할 텐데 바지락으로 정말 다채로운 요리, 정말 맛있는 요리가 많이 나올 건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멀리서 이창기 원장님, 유재만 원장님 모시고 비뇨약과 진료실에서 있었던 얘기,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25년 가을 10번째 비뇨약과 의사들 퇴근 후 저녁 촬영 한번 시작해 보시죠.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까 퇴근하고 딱 오는데 처음에 촬영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언제였죠? 처음에 한 2년 됐나요 지금? 하여간 엄청 추웠던 것만 기억나요. 엄청 추운 겨울에 막 찍고 있는데 유재현 원장님 뒤에 오시고 그리고 인트로 열심히 찍었는데 다음날 PD님께서 원장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찍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저희가 몇 편 찍었죠? 오늘이 딱 10번째. 저희 촬영하느라 돈을 좀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는 1년 동안 딱 보니까 그래도 거의 조회수가 1000 가까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저희 영상일걸요? 낚시집에서 4000 얼마 나던데. 그래도 이것도 사실 찍는 거라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일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요즘 원장님 오늘 불편해 보이네요. 약간 연기 톤인데 연기는 그렇죠. 저희 항상 또 물어보는 거죠. 오늘 뭐 수술 많이 하셨어요? 진료 많이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간질성 망각염 환자분 한 분 계셨고 나머지는 그냥 외래진료만 봤어요. 저도 오늘은 스케줄이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요일 오전까지 진료를 보게 돼서 수술은 없이 진료만 열심히 보다가 왔습니다. 수술 많이는 아니고 조금 몇 건 수술을 잡고 왔어요. 좀 진짜 오랜만에 오늘 홀랩 2개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뭐 한 분은 65g 정도, 한 분은 30g인데 10여 년 전에 KTP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전체 크기는 괜찮은데 모양이 완전 한쪽 우측 옆만 커져가지고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떼드리고 왔어요. 자, 저희가 그동안 또 어떻게 지냈냐 말씀을 드리면 여름이었나요? 여름에 이창기 원장님께서 골드반 5개 지점 전체 총괄을 하는 대표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저희가 전체 직원이 한 몇 명? 이번에 제가 좀 처음 봤더니 원장님들 제외하고 90여 명 좀 되더라고요. 100명 가까이. 이제 사실 회장님이 계시면 옆에 이렇게 딱 비서부터 해서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 원장님께서 너무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고군분투하고 계셔가지고 뭐 혹시 뭐 바라는 점 있으세요? 유채만 원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쉽지 않은 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두 분 원장님 이번 주 주말에 발표 있지 않으세요? 의협에서 하는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의사협회나 이렇게 그런 회의 같은 거 오면 다들 진료를 보셔야 되니까 일찍 하면 아침 막 조찬회의에서 7시에 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차 시간 이런 게 시간대로 예상이 안 돼가지고 아침 5시 반에 딱 눈 떠가지고 막 괜찮으시나요? 괜히 또 늦으면 안 되는데 다 위에 높으신 분들 많이 오는데 회장님도 오시고 다행히 거의 1, 2등으로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주말에 대구 가서 발표하는 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영 아닌데 컨디션이 자 먹고 힘내시고 빨리 말씀을 좀 잘하세요. 오늘
이번에 그 주말에 하는 전립선 학회가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워낙 요새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그 새로운 수술들에 대한 그 세션이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하던 전통적인 수술 세션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비교적 전통적인 수술인 홀랩 수술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새로운 수술 방법들은 비대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하시니까 그래도 큰 환자분들은 여전히 홀랩 수술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홀랩 수술 할 때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팁 같은 거를 조금 말씀드리러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네. 네. 그러니까 거대 전립선이잖아요. 응? 정말 초거대. 가볍게 뭐 200cc 정도 뭐 이 정도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막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 한 시간은 넘죠. 200g 넘는 걸 개원가에서 홀랩으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막상 이게 뭐 이렇게 말로 전달하려니까 또 쉽지가 않아서 또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저도 좀 가기 전까지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해봐야죠. 저희가 대구 가서 전립선 얘기를 하는 동안에 원장님도 이번 주 주말에 뭐 있지 않아요? 네, 이번 주 저희도 일요일에 비뇨 초음파학회에서 실제 저희 의사들이 초음파 하잖아요. 그걸 핸즈온에서 실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냥 학회에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창희 원장님께서 이제 대한 비뇨 초음파학회 교육이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하러 가시는 거죠, 교육을. 저는 가서 열심히 준비해야죠. 네. 주로 맨조는 어떤 분들이 들으세요? 작년, 재작년엔 이제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참석하시는 분들 명함 보니까 개원가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 이제 골드만 원장님들도 좀 오셔서 그걸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오시면 좋은데 저도 발표하시는 거 좀 보러 가고 싶고 한데 이게 또 같은 나라. 그러니까요, 같은 날 이게. 저희가 1년 전에 찍었던 게 그 낙지집에서 전립선 비대증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오늘 오면서 다시 한번 들어봤죠. 무슨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근데 그때 유재만 원장님께서 리튬 1타 강사로 쫙 한번 리튬이 어떤 수술이고 어떤 환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어떠세요?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 전립선 학회도 사실 이제 그런 수술들의 비교에 대해서 하는 거기는 하는데 근데 뭐 의사 입장에서는 리튬 시술이라고 하는 건 정말 바늘만 찔러가지고 수증기만 넣는데 이게 좀 의구심이 있잖아요. 진짜로 좋아질까. 그때 1년 전만 해도 뭐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저희도 막 그럴 타이밍이었고 근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홀랩 수술만큼 정말 젊은 사람들보다도 콸콸 나오는 뭐 이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젊은 시절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예, 근데 그 정도는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나의 젊은 시절 40대인지 20대인지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워 하시고 뭐 분명히 조금 너무 크지 않은 전립선 비대증에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에 적절한 환자군 해가지고 하면 대부분 만족하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에 제가 퇴근 전에 딱 오셨던 신환이 5시에 딱 오셨는데 약을 한 3년 정도 드시고 60대셨는데 이제 모 병원에서 리튬을 권유를 하는 거를 듣고 이제 오셨는데 크기가 한 70 몇 cc에 되고 소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 얼마 큐맥스가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는 보시는데 잔뇨도 많지는 않고 근데 저는 수술 얘기할 때 항상 여쭤보는 게 부부관계나 성관계 같은 거는 횟수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되세요? 저는 아예 없는데요? 발기도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리튬 얘기를 듣고 오셨으니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비용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홀랩. 홀랩으로 가셔야 돼요. 뭐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사정력을 보존을 해야 될 게 아닌데 굳이 리튬이나 워터젯, 아이틴들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희가 그때 찍을 때만 해도 또 없었던 또 수술 방법이 나왔네요. 아이틴도 방금 그 사이에 말씀하셨죠. 아이틴도 나오고 근데 아이틴도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와 우리가 이 재료 수술기구 많이 판매하고 결국은 우리가 사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자라는 목적으로 하면 적응증을 되게 넓게 했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딱 연구에 맞게 필요한 적응증에만 허가를 받아서 딱 그런 환자들 하니까 효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쿠아블레이션도 예전에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전라도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했더니 지방에 있는 모 병원에서 이제 아쿠아블레이션을 했는데 정액이 안 나온다. 50대인데 내가 이 1,000만 원이 넘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 정액이 안 나오는데 이거 드릴 방법이 없냐. 아쿠아블레이션을 하신 지도 2년 전이시더라고. 2년.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우리 나왔을 때 그때 하신 분인데 딱 트러스를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홀레처럼 열려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수술이 나오면은 그래도 저희가 막 홀레 받은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좀 이 정도는 깎아야지 잘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욕심을 내서 싹 깎으면 결국 정액이 안 나오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좀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긴 하셨는데, 원장님 그 인천점에 계신데 환자분들이 인천에만 계신 분들은 거의 아니에요. 예전에 뭐 충청도에서도 많이 되게 올라오셨다고. 근데 생각보다 요새는 많진 않아요. 요새는 거의 오히려 인천분이 서울 가요. 지방에서 다 서울 오듯이 확실히 서울로 올라오시는 그게 있어. 수술 받고 오시더라고. 인천에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영상을 보시고 굳이 서울까지 오지 마시고 인천 구월동에 계시. 컵도 안 내집으시고 먹지도 않으시고. 아, 이런 건 편집하지 마시고 다 살려주세요. 안 되겠다. 너무 진료. 이렇게 기정을 하시지? 아니 긴장은 아니고. 환자분한테 뭐 한 소리 들은 거 아니죠? 일단 거대 전립선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 한번 정리하고 거대 전립선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사이즈가 한 20g 이하라고 하면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대략 5-60g 정도? 80g이 넘어가면 과거에 이제 수술 기술이 발전을 하기 전에는 수술도 좀 많이 힘들었다 해서 이제 거대 전립선에 보통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초거대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딱 명확한 기준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150g 정도? 예, 그 정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거대랑 초고대까지 가려면 결국은 폴랩이랑 워터젯? 그 정도. 예. 근데 워터젯은 사실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연구가 초고대는 사실 이렇게 장기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연구를 보면은 그냥 전립선 비대증이랑 거대에서는 효과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물론 초고대도 비슷하지만 출혈량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홀랩보다는 조금 더 많고 재치료율도 당연히 많고. 근데 저희가 이제 딱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은 뭐 무조건 워터젯 막 이렇게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홀랩 수술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은, 그리고 또 TURP 경로두적 전립선 절제술 빼고는 뭐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신 수술 중에서는 홀랩이 의료보험이 되는 수술이니까. 저희가 그 지난번에 영상 찍었던 게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 거대는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거대는 2개 다 올라왔고. 아, 요새 이상하게 초고대 전립선 환자분들이 가끔 오세요. 그래서 다 어디서 오시나. 3명 찍은 거 보고 원장님 마음에 들어서 원장님.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150 넘어가면 이제 예 날짜 잡겠습니다 이제 하는데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리고.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그냥 약만 10여 년 이상 계속 드셨더라고요. 검사 없이 그냥 약만 계속. 근데 그 큰 전립선을 진짜 가지고 그래도 요속을 보면 소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방광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은 수술 잡는 적응증이 있으세요? 따로? 그런 초거대 전립선? 저는 보통은 그냥 그 정도 사이즈면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막 연세가 엄청 많으셔서 뭐 기대 여명이 너무 짧거나 한 게 아니라고 하면 5년, 10년 이상 사신다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커지면 커질수록 또 겪어봐서 아시겠지만은 크신 분들이 더 빨리 커져요. 보면은 이미 크신 분들은 이게 전립선 비대 조직이 세포 분열로 커지니까 작은 분들이야 뭐 1에서 2가 되고 4가 되고 별 차이가 안 나지만 10이 되면 20이 되고 4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50g 이러신 분들은 좀 있으면 또 200g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뭐 아주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결국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대부분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대부분 약을 오래 먹고 그동안 뭐 크게 느끼기엔 불편한 게 없으셨는데
내가 막상 진료받으러 왔더니 수술을 하라 그러면 약간 되게 좀 수술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기에 비해선 또 소변을 잘 보시니까 그런 걸 이해시켜 드리는 게 좀 과정이 필요하죠.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물론 잔여도 좀 많이 남고 요석이 진짜 안 나오고 방광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수술했을 때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근데 저는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밑에를 전립선 막힌 걸 해결해 주면은 방광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광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막힌 거부터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막힌 게 확실하면 홀랩을 무조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또 홀랩이라는 수술을 잘 모르시고 뭐 워터젯이라는 이런 수술만 뭐 리줌만 이렇게 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홀랩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홀랩. 이미 원장님이 여러 영상에서 홀랩 계속 이야기하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혹시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먹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뭔지도 모르는데요. 이 생선이 뭐였죠? 장어요. 하모. 하모. 네? 하모. 하모요? 저희 이거는 그냥 편집해 주세요. 이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생선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 제가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100g 넘는 분들이 계속 왔는데 홀랩을 알고 오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사실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큰 병원에서 거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러면은 홀랩이 아니라 로봇. 물론 홀랩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신데 로봇 수술을 많이 듣다 보니까 로봇이랑 홀랩이랑 차이, 뭐 비용 이런 것 좀 한번 알려주시면은. 로봇 수술이라는 게 이제 원래 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워터젯 수술 로봇 수술하고는 다른 거고요. 로봇 팔이 복강으로 들어가서 방광을 열고 들어가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이 이제 로봇으로 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인데, 대학병원 아무래도 암 수술 위주로 하니까 그래도 익숙하기도 하고 사이즈가 큰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서 내시경 수술이 좀 쉽지 않은 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도 뭐 이번에 이제 주말에 발표도 해야 되고 해서 좀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의외로 초거대 전립선 비대증 수술 환자분들에 대한 뭐 이게 논문들이 많지는 않더라고. 예.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처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이고, 예.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병원마다 다르지만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 발생을 하고, 홀랩 수술은 다행히 급여가 되시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더 침습적이냐 아니냐가 이제 가장 키포인트겠죠. 예, 로봇 수술은 어쨌든 로봇 팔만 들어갈 정도로 뚫기는 하지만 어쨌든 배를 절개를 해야 되고, 방광도 열었다가 전립선 비대증 조직 제거하고 나서 다시 방광을 닫아야 되니까, 예, 홀랩 수술은 이제 비침습적이라는 게 장점이겠고, 그러면 로봇 수술의 장점이 뭐냐? 예. 근데 뭐 요실금이 좀 덜 생긴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 로봇 있어. 수술이. 그럴 수 예. 근데 체감하기에는 저는 잘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예전에 초거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수술하시면은 조금 요실금이 더 생긴 것 같다든가 뭐 생각하기 좀 어떠세요? 크기는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뭐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만 딱 살려놓으면은 요실금 때문에 걱정은 안 하거든요. 전 크기보다 오히려 수술 시간이 더 큰 것 같고, 로봇이 이제 홀랩이랑 또 차이가 마취잖아요. 그렇죠. 전신 마취를 로봇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홀랩은 저희는 이제 척추 마취로 하는데, 이게 연령들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하려면 수술 전 검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술이 좀 어려우신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런 환자도 있었어요. 갑자기 좀 딴 얘기긴 한데 환자분이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하반신 마취만 하잖아요. 근데 환자분이 안 주무셔. 말도 되게 말씀 안 하신 분인데 수술을 받으시면서 원장님 이 영상 잘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지금 전립선 수술을 하고 있는데 예. 잘 되면 올려드릴게요. 막 그랬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유경 원장님 진짜 팬이신가 봐요. 진짜 감사하게.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하시고 진짜 만족해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딱 그거인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
이것은 무조건 개복을 해서 로봇으로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큰 환자분이라고 요실금이 그렇게 더 생기는 경험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렇게 요실금 없이 잘 되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뭐 비용도 거의 뭐 4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고 수술 상처도 없고 회복도 훨씬 빨랐고 이렇게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은 주변에 홀랩 받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분을 딱 바로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걸 너무 걱정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워터젯을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맞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앞에 남으니까 요실금 덜 생기는 거는 맞으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더라도 사증력도 상관이 없다. 소변이 잘 나오는 정도만 해서 워터젯을 해달라. 비용이 정말 이런데 괜찮으시겠냐고. 근데 뭐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사실 비용이 만약에 똑같이 든다 그러면 어떤 게 맞을지는 고민을 그때그때 할 것 같아요. 비용이 똑같으면. 근데 지금 비용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원장님이 나중에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뭘로 하시겠어요? 제가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전립선비대증 약을 탐술로신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역행성 사정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그 느낌을 제가 경험해봐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정감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었고 그냥 안 나오네 정도이긴 했는데 그래도 한 50대나 이 정도 나이라고 하면은 그거가 좀 신경이 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전 지금 같아서는 그 정도 나이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 리중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뭐 워터젯도 있고 다른 수술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내가 하는 홀랩, 유재만 원장님이 하는 홀랩, 이창희 원장님이 하는 홀랩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홀랩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내가 받는 입장에서 홀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저 의사가 홀랩을 이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차이 없는 리줌이 나을 수도. 뭐 제가 뭐 70대가 됐을 때 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돼서 정말 사정이 아무 상관 없으면 당연히 홀랩 받죠. 근데 갑자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고 나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홀랩을 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하는 홀랩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저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홀랩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믿고 와주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진짜. 근데 딱 진료실 와서 원장님 저 진짜 원장님만 믿습니다. 이러면 약간 부담이 좀 됐어서. 오늘 수술 잡으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네요. 저기 제가 홀랩 수술 잡으신 분이 저도 뭐 하고 나서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방광루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소변줄 그걸 사신 지 한 3년 되셨어요. 연세가 80대 중반이시고 근데 전립선 크기는 170g이고 원래 유명 빅5에 들어가는 대학병원에 다니고 계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고 고령이시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을 안 받고 방광루를 차고 수술을 못했나 보다 하고 이제 3년을 계셨던 분인데 너무 불편하시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한 번쯤 모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 해볼만 하겠습니다. 홀랩 수술을. 해보겠다는 말만 들어도 되게 고맙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만 믿겠다 하고 가셨는데 진짜 열심히 해야죠. 제가 한 명 있었어요. 몇 년 전이어서 제가 지금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방이었거든요. 홀랩 수술 다 해드리고 양쪽으로 일단 유지는 다 해놓고 여기를 클램핑만 해놓고 밑에를 뽑아서 보이는지 봤는데 보시더라고요. 진짜 그걸 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걱정이 너무 오랫동안 방광이 쪼그라들어 있었어가지고 그 용적이 너무 작을까봐. 사실 요 역동학 검사를 번거롭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해서 보는데 사실 그것도 이런 쪽으로 판단되는 거나 실전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차피 당연히 방광 기능이 안 좋게 나오시겠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뭐 해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술적으로. 다음에 수술 결과 좀 알려주세요. 네,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뭐 아마 빈뇨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뽑아서 소변을 보실 수 있으면 엄청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다고 본인이 말씀하셔가지고 해봐야죠. 어쨌든 뭐를 내 몸에 꽂고 있는 것보다 진짜 기저귀를 차더라도 그냥 보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우나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거 못 하시는 게 너무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우나 가셔서 진짜 펑펑 우시게 만들어 드리세요. 좋아서 우시게. 그러니까 좋아서. 아니 당연히 좋았어. 좋아서 우셔야죠. 슬퍼서 우시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수술 방법도 그렇지만 저희가 뭐 다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 개만 이렇게 꼭 이거 하세요, 이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엉뚱하게 수술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 결찰술을 받았는데 음경 보형물도 하고 계셔요. 결찰술을 하신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제거를 좀 해달라 이거. 결찰술 아무래도 이거 없애고 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홀랩이라는 수술이 있던데 홀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말씀만 들을 때는 보형물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결찰술 얘기만 계속 하시다가 딱 엑스레이 찍고 나중에 초음파 보고 딱 검진하다가 보형물이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때 그분이 따님 두 분하고 같이 오셨어. 근데 따님 두 분께 아 이거 발기부전 때문에 음경 보형물을 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홀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얘기를 잘 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그 환자분하고 좀 상의를 했거든요. 이거 그때 발기부전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딱 하는데 그거 발기부전 때문에 한 게 아닌데 그거 하면 소변이 잘 나온다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진실되게 그래서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이 발기부전 보형물을 소변 잘 나온다고 속여가지고 몇백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사모님이 오셨는지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관계가 없으시고 이 환자분도 보형물을 했는데 그 목적인지도 전혀 인지를 못하셨고 그냥 몇백만 원짜리 보형물을 소변 잘 나온다고 거기서 병원에서 해줘. 설마 그럴까 싶기도 한데.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까지만 해야 했었냐? 이제 그 짤 있잖아요. 그분이 자극증상이 심해서 소염제랑 항생제만 써도 좋아져서. 근데 사실 요속이 잘 나왔어. 요속이 잘 나오는데 분이 너무 막 이게 소변 자주 마르고 막 힘들다 그래서 했는데 내시경도 봤거든요. 나중에 증상 좋아지고 다 결찰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다행. 다행히 같이 오신 가족분들께 보형물 얘기를 숨기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저도 유경원 쌤하고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큰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비대 리줌을 받자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컸어요. 70 후반? 이제 어르신은 조금 뭔가 좀 그렇다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의견 들으러 오시고 하셨는데 모든 기록지를 다 가져오셨죠. 영상서부터 진료 결과지 다 가져오셔서 제가 검사를 특별히 더 추가하진 않고 그걸로 이제 보고 판단은 했는데 전 홀랩을 하기로 했죠. 아주 수술을 이제 들어갔는데 어르신이 그 말레업을 발기 보형물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처음에 수술 과거력도 없다 하셨고 근데 이분이 보호자분이 따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모르고 계신 거죠. 자녀분들은. 그래서 수술 들어갔는데 홀랩하려면 내시경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형물이 있다 보니까 내시경이 짧아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아주 결국에 못하고 환자분한테 이제 이걸 빼야 된다. 근데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절대 보호자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나 이거 비밀이다. 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또 말을 안 해요. 받기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또 다 좋으셔서 이해 잘 하시고 뭐 제거하고 다시 할지 고민해 보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 그분은 진짜 순수하게 아니 이거 소변 때문에 그냥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요. 그쵸. 이런 분은 전혀 다른 거죠. 또 얘기를 해볼 수는 있어요. 보호자분들한테 아 이거 뭐 진짜 아버님 모르고 받으신 것 같다. 제일 난감한 경우가 진짜 본인이 발기력이 떨어져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보형물을 했는데 사모님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 열심히 하고 다니셨던 분이 근데 이거를 보호자분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환자분도 양심이 좀 걸리는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긴 그렇죠. 하죠. 이 설명을 저희는 해야 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 보호자 동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사실 보호자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정관보건 수술이거든요. 최근에 오신 분은 본인이 이제 재혼인 건 아는데 정관 수술한 거를 숨긴 거죠. 그래서 여자분이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여자분이 이제 계속 해외 출장도 다니시고 지방도 다니시고 하니까 그때 기간을 맞춰서 빨리 일단 수술을 받아서 보건 수술 성공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 또 어떤 경우가 있으면
보건 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봤는데 이분도 재혼이죠. 재혼인데 장모님 되실 분께서 정액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위가 될 거니까 정액검사 혹시 한 거 있으면 결과지 좀 가져와. 근데 그 병원 와서 갑자기 저한테 만들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큰일 난다고 아쉬워하면서 막 하면서 근데 그런 진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솔로와 돌싱그제에서 자녀만 밝힌 게 아니라 정관 수술을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고. 그것도 엄청 중요하긴 해요. 아니 여성 입장에서는 나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자연 임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너무 아니 그리고 웃고 계셔서. 재혼을 할 때도 사실 응. 자녀를 가지려고 생각해서 재혼을 애초에 재혼의 목소리 그러신. 근데 그런 그게 되게 문제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저희 PD님이 오늘 촬영에서 제일 재밌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에 제가 나는 솔로 돌싱그제 그다음에 낯솔 사계 이거 다 보고 있어서 아, 다 보세요. 그다음에 나는 솔로에 나오신 분들이 그 여행 가는 거 찍으시지 그다음에 또 뭐 솔로 정보회사인가 막 결혼 상담도 받는 것도 이렇게 그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중요한 게 정관 수술을 했냐 안 했냐. 원장님이 다음에 한번 출연하셔서 그 강의하셔야겠는데. 여전히 종관 수술을 했어도 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이게 원래 오늘 정관 수술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정관 보건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 목적이 일단 여성분들이 조금 힘든 거를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시험관 시술 받고 하면 여성분들 되게 힘드니까 남자만 온전하면은 자연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보건 수술을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일단 할게요. 이런 마인드로 하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그걸 모르고 만나다가 묶었어? 잘랐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출해서 시험관 해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결혼에 영향을 미칠까요? 중요할 것 같긴 크긴 크죠. 한데.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하는데 보호자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이제 뭐 부부들끼리 이제 정액 검사 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정자 상태를 같이 보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오셔서 오늘 그러면 정액 검사 좀 할 수 있나요라고 환자분이 문의를 하시면 부부가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은 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 사정이 언제세요? 그러더니 부인이 한 일주일 됐는데요. 그랬는데 남편이 아니 어제인데 그게 아니 뭐 혼자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아니 그 혼자죠. 혼자 그거를 아이. 그래서 앞에 같이 네. 그럼 뭐라 그러세요?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미리 아셔야 되는 게 정액 검사는 최소 48시간 이상 마지막 사정에서부터 왜냐면 예를 들어 어제 사정했는데 오늘 사정하면은 상태가 안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분 이상이 있으면은 그걸 다시 재검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년 만에 이제 브이로그를 드디어 2자리를 넘긴 10번째 촬영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사실 한번 찍어보자 이러면은 찍을 수 있는데 저희가 또 바쁘다 뭐 하다 사실 저희가 핑계를 대고 안 찍은 것보다는 누가 먼저 하자 이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을 또 제대로 준비해서 스튜디오에서도 열심히 찍고 여기 나와서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력 보충하면서 유익한 내용으로 올해 안에 편집까지 올해 안에 한 편 더 찾아뵙는 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